성공 투자를 위한 빌드업 시나리오 세워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좌에 희망을 쌓을 확실한 전략 필요하시다면요. 오늘도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엠비엔골드의 김태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빌드업 희망주들 현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담았던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말 무거운 종목이라서 길게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오늘 7%대 급등 나와주면서 굉장히 잘 흐름 가고 있어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이라서 좀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CDMO 관련된 기업들 계속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또 공략주를 편입을 했었던 이 바이넥스가 오늘 물론 뭐 종가에서 약간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 CDMO 관련된 기업들 이 트럼프발 금리 인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 뭐 ST팜도 상대적으로 좀 다른 바이오 섹터보다는 절 버텨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역대급의 뭐 이런 수주기약 이 공시가 나와주면서 오늘 그 무거운 종목이 뭐 장중에 7%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뭐 약가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국내 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뭐 대형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CDMO 쪽 관련해서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왔을 땐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바이오 섹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이 정책적인 이 트럼프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로부터도 또 나름대로 이 생물보안법 이슈로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서 저는 좀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종목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처음에 담을 때 저는 내심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매니저님은 빠른 길보다 늘 바른 길을 제시해 드리고 있죠. 바른 길만 파는 두더지 엠비엔골드의 김태윤 매니저님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주들 오늘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재료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과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이 트럼프 하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꼽아주셨었던 방산주, 저희는 이 방산주 중에서도 LIG 넥스원으로 크게 수익을 냈었잖아요. 네. 이쪽 아직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이쪽 네, 관련. 뭐 LIG 넥스 오늘 뭐 방송에서 보니까 많이 좀 언급이 됐던 종목인 것 같은데 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이제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이 트럼프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 좀 상당히 좀 장대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 우리가 3분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트럼프발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봤었을 때 거의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때려 맞았을 때, 두들겨 맞았을 때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 뭐 동유럽 쪽 관련된 부분들, 과거보다 확실히 한 2, 3년 만에 그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기존의 4%대에서 8%대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바라봤었을 때 여전히 뭐 중동 정세 불안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러시아 전쟁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뭐 극우파 집권을 하게 됐었을 때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들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좀 이 흐름 자체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도 국내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3분기에는 그래도 주목을 계속해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IG 넥스원 뭐 이 로봇 쪽 관련된 고스트 로보틱스 쪽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장대 음봉 나올 때는 조금씩 모아가서 시장에 이 3분기 흐름에 좀 대응을 해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짚어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어떤 테마를 뽑아주셨는지 점점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저희가 지금부터 빌드업 시나리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로 뽑아주셨어요. 마이너스 뒤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분이죠. 뭐 오늘의 마이너스 요인은 딱 그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인 것 같고 뭐 아무튼간에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좀 좋은 기업들 특히나 수급이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실적주 좀 한번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료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료는요. 자, 이쪽에 좀 작게 쓰여 있긴 한데요. 실적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적 시즌 앞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올 시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뭐 4월달 시장이 어려웠을 때도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 해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뭐 원자재 관련된 테마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시장 대비해서 좀 버텨줄 수 있는 업종은 그쪽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섹터는 제가 최근에 약간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화장품 섹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다 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기보다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시즌, 결국엔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우리가 의지할 때라고는 뭐 이런 정책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기업, 그 중에서도 주가가 아직까지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은 기업,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지금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재료 실적에 관해서 얘기 나눠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재료도 뽑아보겠습니다. 방금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재료가 화장품이었네요. 확실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간 종목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화장품 관련해서 뭐 최근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실리콘투나 뭐 선진뷰티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 주가 차트 보시면은 사실 이제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재공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 이제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 그 관련해서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 성장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기업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는 약간은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항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잠시 뒤에 말씀드릴 기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은 이미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매물이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좀 올라가더라도 무거울 수 있다. 위에서 매도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각받지 않은 종목들 오히려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게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점차 두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재료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요, 트럼프로 뽑아주셨네요. 아, 지금 대선에 정말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대선 직전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토론회를 하고 나서부터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그 자료들을 제가 좀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도 계속 상당히 토론회 이후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 우리가 트럼프발 이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짠다면은 트럼프가 밀고 있는 업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제한된 수급 상황 속에서도 실적주들은 그래도 좀 버텨낼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CDMO 관련된 기업들도 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좀 방송상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 실적주 중에서 화장품 섹터, 그래도 실적으로 따지면은 숫자로 믿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는 여전히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좀 밑에서 좀 이 실적 기반으로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지금 당분간은 이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한 시장 변동성, 민감도가 증가하는 구간, 초입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참고하시면서 비중 조절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실적에 화장품을 더하고 트럼프로 살짝 마이너스를 빼봤습니다. 이렇게 나온 빌드업 희망주 공개해 주신다면요? 네, 종목명 다시 공략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데카소라고 인사돌로 유명한 제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은 건 아니고요. 결국에 그 기업의 실적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또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게다가 홈 뷰티 디바이스 쪽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성장성이 나름대로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이 홈뷰티 디바이스 쪽 관련된 또 매출도 잘 잡혀주고 있고, 추후에 뭐 신제품 라인업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약간은 정고점 부근에 막혀는 있는 상황이겠지만,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상승을 시도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물은 저는 바닥 구간에서 좀 소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서도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 돌파하는지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뭐 다양한 라인업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라고 엮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시장보다 보합에서 마감을 했다?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돌파 한번 시장이 정상화됐었을 때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 매수로 접근을 하고 목표가는 21,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동국제약으로 담아봤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트럼프발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에 우려감이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방송에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전략이 상당히 3분기에 중요할 것 같고요. 3분기 시작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지 못하면 3분기 내내 이 트럼프발 이런 변덕성 확대 시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물론 뭐 이런 성장 섹터나 이런 막 급등주들보다는 기대 수익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버티는 과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업종들을 담아두시고 가는 게 저는 3분기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대표적으로 CDMO 관련된 기업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바이넥스 그럼 나쁘지 않았고 게다가 ST팜도 제론 FDA 승인과 관련된 이런 이슈 있기 때문에 이쪽뿐만 아니라 이 방산 섹터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오늘 4시 20분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4시 20분부터 너튜브 무료 방송 통해서 김태훈 매니저의 자세한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